23년도 3년차. 이게 3년차가요. 보디빌딩 한지 3년차예요. 23년도에는 굉장히 저한테는 힘들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왜냐? 23년도에는 처음으로 이거 근데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3년도는 저한테 조금 새로운 연도긴 했어요. 뭘 뛰었냐? 보디빌딩을 처음으로 데뷔한 연도입니다. 이거는 똑같았어요. 이때랑 운동은 똑같이 했어요. 이때랑 운동은 똑같이 어깨 안 쓸게요. 네, 귀찮아졌습니다. 22년도 운동이랑 똑같이 했고 식사가 조금 달라졌는데 식사가 이때부터 이것도 점진적으로 줄여가면서 식사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게 23년도였습니다. 제가 지금 23년도 거를 정확하게 기억하진 못하는데 이렇게는 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 탄수화물을 흰쌀밥으로 바꿉니다. 점진적으로 줄여서 제가 알기로는 3000칼로리부터 점진적으로 줄여서 대회를 뛰었습니다. 처음으로 점진적으로 칼로리를 줄인 해였죠. NPCA 보디빌딩 데뷔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그랑프리를 합니다. NPCA에서 그랑프리를 2번 하면은 프로카드를 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주에 NPCA를 한 번 더 나가요. 근데 여기서 2위 합니다. 2위를 해서 2번에 못 딸 거면 안 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기서 그랑프리 한 친구가 조신현이었다. 신현이의 23년도 데뷔가 NPC 그랑프리였습니다. 저는 거기서 체급 2위 했고요. 그 정도로 신현이는 23년도부터 좋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2위에서 그쳐서 프로퀄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NPC 리저널을 준비합니다. NPC 리저널을 프로퀄리 1주 전에 뛰었습니다. 왜냐면 그 리저널이 마지막에 그렇게 있었어요. 리저널을 뛰었는데 그게 어떻게 됐냐? 4위를 합니다. 4위면요 데뷔했던 연도 최하위 순입니다. 4위에 대한 이 충격이 저한테는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프로퀄리를 뛰냐 안 뛰냐라는 생각을 엄청 많이 하다가 다음 주인데 그냥 뛰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때 멘탈이 터져가지고 진짜 아이스크림부터 제가 처먹을 수 있는 맛있는 거 바퀴벌레까지 다 처먹습니다. 4위 한 주에. 그래서 그 다음 주 프로퀄리를 띱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있잖아요. 23년도에는요 프로퀄리가 1년에 한 번 있었어요. 26년도에는 프로퀄리 3개 있는 거 아시죠? 3개. 23년도에는 1년에 프로퀄리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럼 내추럴 프로 선수가 한 명 나와요. 그런 대회예요. 4위를 했는데 프로퀄리 나가면 내가 4위 이상 하겠어요? 일주일 남았는데? 못하니까 개처먹은 거예요 사실. 그런데요 프로퀄리에서 NPC 이 4위 했을 때 제가 이긴 친구한테 져서 4위를 합니다. 그리고 이 대회 때 프로 선수가 된 클래식 피지크 선수는 전병대 선수, 그리고 2위가 이번 연도에 프로가 된 송건호,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사실상 여기서 건호 얘기를 한 이야기 중 하나가 뭐냐면 23년도에 전병대 선수가 프로를 땄어. 그러면 누구 남아? 내년에 송건호 남을 거 아니야. 저는 송건호만 생각하고 24년도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23년도 체중은 82kg, 81, 결국 프로퀄리는 81로 뛰었어요. 82로 보디빌딩은 뛰고 81로 프로퀄리 뛰고.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24년도 보디빌딩을 한 지 4년차. 아이스크림이랑 맛있는 거를 다 처먹었는데도 프로퀄리에서 4위를 했어. 이때 든 생각이 뭔지 알아요? 씨발 나 재능 졸라 했네. 나 진짜 재능 있었구나. 이거 나한테 지네는 나를 더 잘하기 위해서 일주일을 갈아서 나를 이겼는데 나는 이거 4위 했다고 정신 못 차리고 병신짓을 했구나. 진짜 이 꽉 깨물고 24년도 프로퀄리 준비해보자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느꼈던 건 내가 생각 외로 재능 있는 사람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크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24년도에 이 이야기를 제가 늦게 했는데 21년도, 22년도, 23년도 있잖아요. 22년도, 23년도는요 다 더티벌킹 했어요. 그래서 체중이 거의 100kg 가까이 갔었어요. 그땐 항상. 그래서 98kg, 9kg 막 이랬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근데 23년도에 최대의 페인은 너무 많이 체중을 찌워서 끝까지 가지를 못했다라는 저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24년도에는 벌크를 크게 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체중을 93kg로 유지를 합니다. 림메스업 하듯이 합니다. 칼로리는 저는 다를 바는 없었습니다. 이때도 3000칼로리로 시작했어요. 저는 뭐 많이 먹는 편은 아니었어요. 저는 항상 더티 벌킹을 했다 보니까 3000칼로리에 93kg잖아요. 시작하자마자 살이 개 빠지기 시작하는 거야. 평소 같으면은 다이어트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생각했을 시기에 이미 이때 몸이 다 나왔어. 그래서 24년도에 못 뛰지라고 보고 있는데 송건호가 RBW 리저널을 뛴다는 거야. 응? 그래서 RBW를 나갑니다. 건호를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생각. 왜냐면 23년도에 건호한테 졌잖아요. 그리고 23년도에 우승한 사람은 프로 선수가 됐으니까 건호만 이기면 내가 이길 거 아니야. 그래서 나가게 돼서 그랑프리 합니다. 사실 건호는 저라는 존재를 아예 몰랐죠. 근데 저는 23년도부터 24년도를 넘어가는 이 사이에 송건호만 생각하고 뛰었어요. RBW 그랑프리를 하고 기분 좋게 시즌 첫 시작을 알립니다. 그래서 RBW 2대 챔프를 해서 대검을 들고, 저는 21년도부터 어떤 생각이었냐면 나는 내추럴로 올림피아를 갈 거야 라는 꿈이 그 시기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랑프리 한 김에 도전한 거긴 한데 다른 단체 프로카드 굳이 따지 말자. 뭐 물론 이게 기만처럼 들릴 수 있지만 나가면 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근데 그냥 나는 IFBB만 보자라는 마인드로 솔직하게 준비했습니다. 기만하고 자만심 있는 발언이긴 하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했기 때문에 RBW 준비했는데, 24년도에 드는 생각은 이렇게 프로카드가 없는 선수다 보니까 꽤나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프로카드가 없다. 그냥 아마추어 선수. 남들이 봤을 때는 좆도 아니야. 그냥 몸 좋은 그냥 일반인이야, 사실. 그렇기 때문에 ICN을 나갑니다. ICN에서 1등하면 프로카드를 준다 해서 이 사이에 있었던 ICN을 나가요. 그래서 프로카드 획득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프로퀄리를 준비해도 됐습니다. 근데 뭐가 있었냐? 몬스터짐 압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몬스터짐 압도를 나간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몬스터짐 압도라는 게, 몬스터짐이라는 리저널이 2년도에 처음 생기면서 주목을 많이 받았고, 제 생각에는 그러면 몬스터짐에 많은 사람들이 출전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몬스터짐에서 그랑프리를 하면 프로퀄리 때 무조건이다라는 생각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몬스터짐 압도를 나갔는데 체급 1등하고 그랑프리전에서 자 영상 띄워드릴 건데, 신현이와 의진이를 만나서 신현이한테 집니다. 신현이가 그랑프리를 해요. 조금 꺾였지만 제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냐, 이길 것 같았어요. 프로퀄리 때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내려가, 동구 때문에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로퀄리를 준비를 해서 제 인생의 두 번째 프로퀄리였는데, 제 하체가 보디빌딩 스럽지가 않다 보니까 무조건 클래식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클래식, 이때도 클래식, 이때도 클래식만 뛰었어요. 그래서 프로퀄리도 주변에서는 보디빌딩도 같이 뛰어봐라 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클래식만 준비를 해서 뛰었습니다. 이때도 뛰었는데 체급 1등에 신현이한테 지게 되면서 이제 눈앞에서 프로카드를 놓친 거죠. IFB 프로카드를. 그러고 오프를 합니다. 체급 1등 카드 놓침. 그래서 오프. 그때 중요한 건 식사에 대한 많은 것들을 알게 되는데, 이 리피드 할 때 다른 것들을 먹는 것보다 쌀밥이 난 더 잘 맞았거나, 거기에 있어서 나트륨 조절이 필요하거나 안 필요하다는 거나, 수분 조절의 시간이 나한테는 몇 시간 정도가 좋다거나, 이 23, 24년도에 많은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이게 누군가가 알려줘서가 아니라 제가 하면서 알게 된 것들입니다. 23년도, 24년도. 그러면서 이 식사에 대한 개념도 생기고 많은 것들이 갑자기 업그레이드 되는 연도였던 것 같아요. 23, 24년도. 23년도에 MPCA 때 그랑프리 했을 때 같이 뛰었던 준혁 선수라고 있었어요. 준혁 선수가 여기서 정말 저한테 크게 될 선수 같다고 밴딩, 로딩, 자기가 기록했던 모든 자료를 저한테 줍니다. 진짜 지금 이 영상을 볼진 모르겠는데 그 친구가 지금 생각해도 너무 고맙고, 진짜 어떻게 보면 나였으면 그럴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못 줬을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자기가 기록하면서 자기 하나하나 밴딩, 로딩, 나트륨, 수분 이런 거 조절한 것까지 전부 다 나를 보여주면서 이번엔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해봐라 하면서 23년도를 굉장히 도와줬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 덕분에 24년도 밴딩, 로딩도 굉장히 수월하게
조금 더 성공적으로 했을 수 있었고, 이때 운동은 똑같이 이중분할. 저는 24년도까지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오버트레이닝 할 수 있는 뭔가 능력이 좀 떨어진다. 그냥 죽일 수 있으면 죽이자. 그래서 어떤 실수를 많이 했냐면, 오전에 전면하치 했는데 오후에 후면하치 할 정도로 휴식에 대한 생각 전혀 안 했고요. 계단 진짜 거의 1시간 반씩 탔고, 이때가 24년도가 진짜 계단 타다가 오줌 싼 년도가 이 2년도예요. 이게 실제로 계단을 타다가 나도 이 감각이 했는데 오줌이 나왔어, 실제로. 근데 그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계단에서 너무 내려가고 싶은데 내려갈 수가 없는 상황. 그러니까 내려가면 안 되잖아. 1시간 반 타야 되는데 30분 타는데 어떻게 내려가. 그거를 버티다 보니까 그걸 못 참고 오줌이 싹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사실 푸컬 끝나고서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오줌 쌌던 것 때문에 더 눈물이 나더라고요. 9살 동생한테 오줌 싸면서 준비했는데 지니까 억울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져서 그런 뭐 성적에 대해서 뭐 성적이 마음에 안 든다거나 뭐 하거나 이런다기보다는 그냥 고생한 내가 많이 고생했다는 거에 대한 그런 눈물이었던 것 같아요, 24년도는. 그래서 이중분할이고, 휴식 이때도 없었어요. 휴식 안 했어. 그냥 계속했어. 계속했고, 운동 계속하고, 휴식 안 하고 유산소 계속 탔어요. 이때 체중이 근데 83kg.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재작년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마지막 대회다 보니까 23kg 밴딩 로딩 끝났을 때가 23kg로 뛰었고, 이때 느꼈던 게 무엇이냐면, 이때 끝나고서 피로도와 뭔가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와, 진짜 내가 이렇게 죽이면서 하는데 이 체중이 나온다면 내가 휴식이나 식사 이런 것들 좀 이중분할도 하루에 한 번 운동으로 바꾸고, 휴식도 주기적으로 지키면서 리피드도 계속 들어가지고, 24년도에는 리피드를 했는데 리피드를 막 한 게 아니야. 이 당시까지만 해도 리피드를 먹고 싶은 거 일주일에 한 번씩 먹는 느낌으로 갔단 말이죠. 근데 이때부터는 리피드 할 때도 되게 탄단지를 정확하게 지켜서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깔끔한 탄수화물 먹고 이렇게 했던 해다, 이 해가. 지금 생각나네. 그래서 몸이 조금 더 성공적이었던 것 같고, 나한테 탄수화물이 제일 잘 맞는 게 쌀밥이라는 걸 처음으로 느꼈던 연도. 맨날 베이글 처먹고 그랬었거든요, 이때는. 근데 그런 걸 떠나가지고 23kg라는 수치가 나오는데, 나 이중분할에 휴식까지 안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무슨 마음을 느끼냐면, 여기서 느꼈던, 나 진짜 존나 재능이 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잘 지키면서 잘 전략적으로 했을 때 대회 체중이 좀 더 오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5년도를 아예 대회를 쉬면서 벌크업을 106kg까지 하고, 사실은 23년도, 24년도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2편으로 하니까 23, 24년도로 끝내기가 영상이 너무 짧아서 25, 26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25년도는 어떻게 지냈고 26년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까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를 마무리 쳤습니다. 프로가 안 되고서 저는 더 이상 할 힘이 없어서 바로 오프하고, 먹방을 진짜 미친 듯이 했습니다. 진짜로 매일 한 3만 킬로칼로리씩은 먹은 것 같아요, 정말. 이번 연도가 끝나도 좀 먹방 쪽으로 조금 도전도 해보고 싶어서 기대 많이 해주시고, 자, 여기서 더 할 말이 뭐가 있어요 라고 하실 것 같은데, 25년도 들어갑니다. 24년도 가을부터 25년도를 어떻게 보냈냐. 사실 제가 기존 1편에서도 설명했지만, 저는 휴식 세트 수를 좀 조정한다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죽이자, 그냥 진짜 끝까지 뽑아내자, 뭐 요런 느낌으로 항상 운동을 했다 보니까, 사실 운동 세트 수와 휴식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본 적이 24년도까지는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는 조금 변화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24년도에서 25년도까지 제가 어떻게 지내왔냐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또 24년도에 대회가 끝나고 프로컬리 뒤에 BOB가 있었는데, BOB까지 같이 뛰어보자 라고 이제 같이 프로컬리를 뛰었던 친구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바로 오프했습니다. 너무 힘들었고, 사실 맛있는 거를 미친 듯이 먹으면서 1, 2개월을 맛있는 거 먹고 운동 그냥 대충 하고, 어느 정도 회복이 됐을 때 운동을 다시 시작하는데,
24년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트 수나 휴식에 대해서 너무 중요시 여기지 않은 것도 있더라고요. 프로컬리가 끝나고 나니까 그 생각이 들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좀 변화를 줄 때인 것 같다. 이제는 조금 변화를 줘야 할 때인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휴식과 세트 수에 대한 조정을 일어나갑니다. 휴식 그리고 세트 수. 휴식과 세트 수를 이제 중요시 여기기 시작해요. 여기서 25년도에 대회를 뛰면 프로 선수에 가장 가깝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저는 프로 카드를 따기 위해서 바디빌딩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프로 카드를 따고 프로전에서도 경쟁력이 있으며 그 이후에도 베네이더 올림피아까지 가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가 아니면 1년을 묵히고 체중을 높게 올리는 그 행위가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은 이 나이 때가 거의 이제 33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3세니까 사실 1년 벌킹을 하면 진짜 나이가 막 2살씩 먹어가니까 아예 25년도에 확실하게 큰 벌킹을 해서 26년도에 조금 더 경쟁력 있는 선수로 나가보자 라는 생각을 하고 25년도를 과감하게 접습니다. 안 나가. 25년도 안 나간다 선언해요. 그렇게 해서 그때도 림매스업이 좋다, 벌크가 좋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지만 저는 사실 25년도 이후에는 큰 벌크를 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년도에 마지막 큰 벌킹을 해보자. 벌크를 시작하게 됩니다. 제가 항상 초반에 벌크를 많이 하긴 했었어요. 벌크를 하려고 벌크한 건 아니고 사실 비시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요, 저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비시즌에는 식사, 운동, 휴식 정말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한데 저는 매번 스트레스 관리에 집중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뭔가 좀 행복하고 좀 뭔가 좋은 상황에서 운동을 계속 해야 되는데 식단을 막 맞춰서 해야 되거나 운동에 대한 스트레스를 계속 받거나 이러면 저는 근성장 그리고 회복에 오히려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신경 썼습니다. 사실 이 휴식과 세트 수보다도 스트레스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번 비시즌에도 스트레스 관리에 신경을 좀 많이 썼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게 무엇이냐, 비시즌에 철저한 칼식단. 이게 어떤 사람한테는 보디빌더가 칼식단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도 비시즌에 칼식단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안 좋았어요. 왜냐면 우선 기본적으로 제가 항상 가장 중요시 여기는 스트레스 관리가 안 됩니다. 왜? 먹기 싫은데 먹어야 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그래서 우선 스트레스 코르티졸이 엄청 나와요, 저 같은 경우엔. 그래서 저는 식사를 어느 정도 지키되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습니다. 피자, 햄버거, 파스타 아무거나 다 먹어요, 저는. 그래서 식단에 대한 너무 철저하게 안 해요. 그치만 어느 선 안에서는 조금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깨끗하게 잘 챙겨 먹으려고 하지만 내가 먹고 싶은 게 생긴다면 맛있게 먹어. 여기서 이야기했듯이 휴식과 세트 수를 중요시 여겼다고 했잖아요. 상체는 일주일에 1개씩만 돌아. 그리고 하체 2번. 이렇게. 그러면 전면 하체 가슴 휴식, 그리고 후면 하체 어깨 등 휴식 해서 주 5회 운동 2회 휴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24에서 25년도. 왜냐면요, 상체에 자신이 있는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상체가 너무 좋아서 하체가 얇아 보이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하체가 너무 약하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24년도에 신현이한테 진 이유 중에 저는 큰 게 하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체에 대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면서 밸런스에 집중을 많이 합니다. 진짜 여기서 그분들이 다 보실진 모르겠지만 제가 하체에 대한 진짜 고민을 정말 오래전부터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일자 다리고 바디빌더로서 가장 중요한 게 항아리 다리 같은 이런 펼쳐진 다리인데, 그런 다리에 조금 먼 다리, 일자 다리, 이렇게 송곳처럼 꽂히는 다리다 보니까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운동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고 정말 진짜 많이 했는데, 여기서 고마운 게 무엇이냐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체에 대한 꿀팁이나 뭔가 같이 운동하면서 알려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진짜로. 근데 하나하나 말하다가 누구라도 하나 빼먹을 것 같을까봐 제가 전체한테 다 하체에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많은 선수들에게 하체 도움, 이 컨텐츠를 빌어서 한 번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제 하체 고민이랑 그리고 저랑 운동하면서 이것저것 좋은 팁 알려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분들 덕에 제가 하체를 그나마 많이 보완할 수 있었다,
물론 뭐 제가 열심히 했죠. 제가 열심히 한 거고 저한테 맞는 것과 안 맞는 거를 잘 판단해서 운동을 열심히 하긴 했지만 결국 그런 분들이 좋은 팁을 줬기 때문에 만들 수 있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을 또 드리고 싶고, 식사 같은 경우에도 얘기를 했고, 운동은 이런 식으로 해서 상체 빈도수를 굉장히 급격히 줄이고 하체 빈도수만 많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세트도 애지간하면 2에서 3세트를 넘기지를 않아요. 그리고 종목도 3, 4종목으로 무조건 끝냈습니다. 이 생활을 계속 유지하다 보니 뭐 사실 뭐 식단을 계속한 것도 아니고 뭐 칼로리를 정해서 먹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탄단지만 잘 지켜서 거기서 플러스 알파로 내가 먹고 싶은 것까지 먹으니까 어떻게 됐냐, 체중이 106까지 갑니다. 23년도인가? 23년도 비시즌에 100kg를 찍거든요. 근데요, 100kg 찍을 때 되게 힘들었어요. 너무 100kg 언제 돼?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번 106kg는요. 요런 것들을 좀 지켜서 그런지 뭐 휴식, 뭐 운동을 막 빈도수가 너무 많지도 않고 세트 수를 너무 많이 하지도 않고,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운동을 좀 쉴 땐 쉬고, 뭐 주에 2번이나 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사실. 아니면 그냥 맛있는 걸 많이 먹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106을 너무 쉽게 찍었습니다. 106 정도 되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또 이것도 썰이 하나 있는데, 이제 출근을 하다가 늦을 것 같은 거야. 근데 신호등이 딱 걸렸어. 그래서 신호등이 꺼질 것 같은 거야. 초록불인 거야. 그래서 막 미친 듯이 뛰었어. 106km 때. 막 뛰는데 거짓말 안 치고 헐떡거림을 15분 동안 헐떡거렸습니다. 그 정도로 와, 내 몸이 이렇게 무거워지니까 내 몸도 힘들어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25년도 1월에서 12월에 시즌을 들어갑니다. 이제는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또 있고, 그리고 이때요, 내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졌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 106kg가 됐을 때 제가 사실 뭐 유식한 편은 아니어서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뭔가 이건 느낌일 수도 있어요. 제 피부가 하얘져서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뭔가 접히는 부위가 거뭇거뭇해지는 느낌이 나는, 그 뚱뚱한 친구들한테 나오는 그런 뭔가 착색되는 것 같은, 뭔가 쓸려서 그런지 뭐 땀이 많이 나서 그런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게 너무 싫었고, 두 번째는 평상시에 이렇게 엉덩이나 이런데 엉덩이 쪽이나 허벅지 쪽에 여기 팔 이 뒤쪽에 저는 뭐가 나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요, 한 103kg 이상 넘어갈 때부터는요,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호르몬 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에 뾰루지 같은 게 나오고, 여기에 뭐 모공 각화증이라고 하죠. 지금은 많이 없어졌거든요. 근데 이런 모공 각화증 같은 게 생기면서 와, 이거 빨리 빼야겠다, 이거 좆됐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106kg 때는. 어찌됐건 그렇게 돼서 시즌을 들어가고 식사를 하면서 조금씩 건강해집니다. 점점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건강하지 않았다기보다는 내 몸이 이것까지는 아니다라는 뭔가 신호를 계속 줬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우선 시즌을 시작하고 저는 여기서부터는 요거 상체 하체 2번 돌리는 거를 이제 바꿉니다. 그래서 전면 하체, 그 다음에 밀기, 당기기, 그 다음에 후면 하체, 밀기, 당기기, 휴식,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몇 개월을 계속 가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 일찍 들어간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106kg를 찍고 건강이 안 좋아진다고 생각해서 들어간 것도 있지만 이 시기 때 들어갈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냐, 제가 100kg 찍었을 때요, 23년도 사진 보시면은 다이어트 강도가 굉장히 별로였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그 당시 100kg에서 80, 그때 몇이라 했죠? 82kg 정도 됐나? 82, 81, 82 정도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 키로수로 갈 때 한 번에 빼니까 살이, 체중은 빠지고 체지방률은 낮게 나오는데 이 몸에 보여지는 스킨 상태가 완전 개씹인 거야. 23년도 이때 제가 사진 띄워드릴게요. NPCA 때 보디빌딩 뛰었을 때인데, 이때 프로컬리 뛰었을 때도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굉장히 안 좋았고, 우선 이때 컨디셔닝이 되게 안 좋았어요. 제가 뽑았던 컨디셔닝이 제일 안 좋았기 때문에 24년도 25년도를 묵히면서 이 생각을 합니다. 더티 벌킹을 할 거면 빨리 들어가서 중간에 경유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106이야 그리고 내가 대충 예상을 했어, 84에서 85 사이로 들어가 보자. 왜? 조금 그래도 뭔가 자제하면서 사이즈를 올릴 수 있는 운동 위주로 했기 때문에 체중이 그래도 1kg 혹은 2kg는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냥 예상 몸무게예요.
제가 24, 25로 뛸지 안 뛸지는 모릅니다. 다시 23으로 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상해봤을 때 어떻게 되냐? 95, 96에서 멈춰서 2달 정도를 있자. 그래서 중간지에서 2달 있으면서 조금 내 체지방이 좀 뭔가 분포되고 좀 스킨이 정돈되는 그런 상태를 2달간 유지하고 그다음 96에서 84까지 가자. 이래서 이렇게 한 번으로 갈 생각이었습니다. 예, 갈 생각이었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제가 로드 투 IFBB 프로 1화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여기서 2달을 있어야 되는데 제가 3-4달 가까이 있었어요. 거기서 어떤 실수를 했냐, 많은 선수들이 칼로리를 3000 이상 먹으면서 거의 끝까지 뺀다는 선수도 있거든요. 요거를 한번 고집해보자. 3300으로 계속해서 한번 조금 밀고 나가봤어요. 몸 상태 좋아지긴 하는데 체중이 너무 안 바뀌다 보니까 사실 여기서 조금 많이 늦어진 겁니다, 지금. 그래서 많이 급한 게 이 부분 때문이에요, 사실. 그래서 제가 급한 상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곧 있으면 리저널을 뛰는데, 그래서 결국에 이 칼로리를 3000 정도 먹으면서 다이어트 한다라는 이 개념을 제가 없애요. 나는 안 된다. 우선 기본적으로 제가 활동량이 엄청 많은 편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칼로리를 쭉쭉 내립니다. 그냥 시원시원하게 내려서 지금 현재 2600칼로리 먹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체중 90kg 정도 나갑니다. 그리고 지금 딱 보면은 첫 리저널 뛰기까지 진짜 2년 만에 리저널 뛰는데 그 리저널까지 2주 남았습니다. 2주. 그래서 계획은 여기서 조금 더 내릴 거예요. 어차피 여기까지 내릴 거니까 체중을 조금 더 내려서 88, 89kg로 만들어 놓고 계측 때 로딩을 해서 90kg로 계측을 통과한 다음에 리저널 압도를 플러스 90kg로 뛰면서 뭔가 선수들을 이기거나 그랑프리 하거나 그럴 계획이 아니라 나를 좀 보고 싶은, 내가 어떤 상태며 어떤 몸으로 올라가야 되겠고 아직 어디를 더 정돈해야 되며 어디 볼륨을 조금 더 채워야 되겠으며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생각입니다. 최근에 무릎 부상이 있었어가지고 그 무릎 부상 때문에 현재는 지금 4분할로 변경한 상태입니다. 하체, 가슴, 등, 어깨, 휴식. 하체, 가슴, 등, 어깨, 휴식. 제가 이 휴식을 넣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대회를 준비하는데 무슨 쉬어?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는 휴식을 여기서 굉장히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시즌에서도 휴식을 항상 시즌 초반 때는 3분할을 6일 하고 휴식을 했고, 그 루틴이 힘들어질 때쯤 3분할 하루 휴식, 3분할 하루 휴식 이렇게 가다가 현재 조금 과부하 같은 느낌이 들어 4분할 하루 휴식, 4분할 하루 휴식 하고 있습니다. 근데 3분할 하루 휴식 계속 밀고 나가고 싶은데 제가 지금 무릎 상태가 좋지가 않아서 4분할 하루 휴식으로 지금 변경한 상태입니다. 제 목표는 근육 보존 그리고 손실에 대한 부분들에서 지금 신경을 많이 썼고, 제가 그렇게 신경 쓴 연도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대회 체중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사실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왜냐면 개녹였는데도 저는 82, 83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유산소도 고강도 유산소를 타지 않고 저강도 유산소로 회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이제 진짜 대회가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대회 잘 준비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5일인가 9월 6일이 메인 대회이긴 한데 리저널을 2달 전에 뛰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뭔가 마음이 그래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너무 들다 보니까 조금 과하게 조금 밀어붙이다 보니까 무릎 부상이 조금 왔던 것 같은데 뭐 그런 거는 핑계고요. 제가 잘 했어야죠. 제가 미리 여기서 2달 안에 끊어서 빨리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때 늦어져서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분명 또 좋은 선수들이 있을 거고 다이어트가 잘 된 상태, 그리고 상태가 좋은 상태로 나오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마음속으로는 나는 지금 아직 9월을 메인으로 잡으니까 멘탈 흔들리지 말고 9월에 제대로 싸우면 되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이 정답이고 잘 될 것 같다라는 말은 사실은 아직 모릅니다. 그거는 9월에 나오는 거겠죠. 새로운 방법을 했기 때문에 기대하는 것도 있고 체중 대비 안 나오던 것이 나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몸 이 컨디셔닝이, 그래서 저 스스로도 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 봉다리의 타임라인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는 또 로드 투 IFBB 프로 2화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을 얼른 회복해서 하체 편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